시간이 지나고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030년쯤 테슬라 한 주의 가격은, 테슬라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2030년에 강남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1.5억? 2억?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럼 넌 비트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격 예측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넌 목표 주가도 없이 투자하는 거야? 완전 마구리구만. 그냥 무지성 추매하는 거야? 얘는 투자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목표 주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되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따라 그 땅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서 목표 주가에 오면 그럼 그 주식을, 그 부동산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평가되면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자신이 맞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만약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판돈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다른 자산 찾아서 목표 주가 정하고 저평가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수하겠죠?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다는 건데,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가 그들의 책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신이 고객의 돈을 갖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목표 주가가 되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팔고, 또 다른 걸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넘는 수익을 냈다고 좋아라 했는데, 처음 샀다 팔았던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자신이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고 멘붕이 왔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보다 사팔사팔을 잘할까요? 결국 사팔사팔 할수록 거래소만 돈을 벌죠? 얼마 전 증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보유량으로는 문제가 없으신데요. 워낙 거래 횟수가 적으셔서 금리 우대가 이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처럼 담보대출이라도 좀 써서 돈이라도 좀 주는 사람은 몰라도 온전히 주식을 장기 보유만 하는 사람은 증권사 입장에선 벌어주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액이 많으면 잠재 우수 고객인 거지 지금 당장 회전율을 높여서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투자 환경은 최대한 거래를 발생시키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언론, 증권사,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든 일단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계속 추천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하면서 자신의 예지력 강조하고, 10개 추천해서 하나 맞으면 그거 강조하고, 한 번은 내린다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오른다고 얘기해놓고, 내리면 내가 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오르면 내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소중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계속 목표 주가, 목표 가격 잡고 차트에 짝대기 그거 가면서 저항선, 매물대 구름, 하방 지지선 이딴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000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온전히 지금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산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의 변화에 맞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몇 가지 자산들끼리 필요에 따라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가끔씩 매도해서 옮겨주는 거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경우랑 같냐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원 주고 운 좋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 초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2명이나 서울에 걸려서 200만원씩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을 벌었으니까 400% 수익이라는 목표에 달성했다면서 서울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서울의 운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서울은 많이 걸렸으니까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스마트한 건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매집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바로 부루마블 게임에서 서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충 몇 번 수익 땡기고 버릴 종목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해서 좋다고 하면서 팔면 결국 또 다른 자산 찾아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 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 두둑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매매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 보유했던 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거나 실수로 잘못 매수했던 자산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매집했던 좋은 자산이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마시고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선 아주 선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매수했을 때 가장 극도로 공포감과 희열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마자 10% 수익, 10% 마이너스 또는 20% 수익, 20% 마이너스, 이 구간이 가장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간을 지나서 수익이 30%, 40%가 돼도 그 감흥이 10%, 20% 구간만 못하고 손실 역시 마이너스 20% 구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돼도 좌절감이 배가 되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투자자가 가장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가장 적게, 즉 최소로 경험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 이 극도의 긴장 구간인 10에서 20% 구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해도 이 극도의 긴장감을 반복하면 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넘겨서 장기 투자로 한 종목이 100% 이상의 수익률, 즉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수도승의 상태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가격의 변동에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팔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리겠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의 10에서 20% 구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서 최대한 빨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드는 게 투자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언론도, 파월도, 금리도,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콩고물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 장기 투자의 최대 빌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오르면 정신 못 차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내면의 빌런을 잘 다스리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투자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만들어서 수도승의 마인드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그 외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준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